안녕하세요. 제2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모의 정서적 학대, 왜 눈치채기 어려운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굳게 믿었는데 알고 보니 내가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했고 심지어 정서적 학대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는 뒤늦은 사춘기를 보내고 뒤늦게 방황을 하는 성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내가 부모님과 어떤 관계를 형성을 했는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정말 부모님께 온전한 사랑을 받고 성장을 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정서적 학대, 왜 눈치채기 어려울까요? 일단은 부모와 자식 관계는 그 자체로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태어나서 처음 맺는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이게 기본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만일에 정서적 학대를 했더라도 그게 진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다 하더라도 그거를 다른 어떤 가정을 적나라하게 관찰을 하거나 이야기를 듣거나 그러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요새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가스라이팅은 정서적 조종 또는 지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가스라이팅의 가장 큰 특징은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고 또 폐쇄적인 상황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을 하고 싶은 사람은 가스라이팅을 내가 할 사람의 인간관계를 서서히 조금씩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의존하고 자신의 말만 그대로 믿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부모 자식 관계는 의도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지 않더라도 태생적으로 가스라이팅이 일어나기 쉬운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곳은 돌봄을 받고 어떤 보호를 받고 앞으로 사회에서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지혜를 습득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폐쇄적인 공간이기도 해요. 그리고 자식은 부모에게 의존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특히 어릴수록 말이죠. 그리고 어릴수록 자식의 인생에서 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큽니다. 자식에게 부모는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부모는 나한테 너무 큰 존재이고 부모의 말은 다 옳고 우리 부모가 최고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어렸을 때 그리고 부모로부터 이제 어떤 정서적 독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부모의 말에 휘둘리고 부모가 정서적 학대를 하더라도 거기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익숙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서적 학대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눈치채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신체적 학대 같은 경우에는 학대를 하는 사람이 감추는 경우가 아니라면 몸에 어떤 상처나 멍 같은 게 있으면 모든 사람이 이거는 폭력이라고 인지를 합니다. 하지만 정서적 학대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되게 애매하고 애매한 분위기, 애매한 뉘앙스, 애매한 상황, 그리고 대체로 언어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식이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서적 학대라고까지는 생각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 학대라는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만일에 내가 정서적 학대를 받았다고 깨닫다고 해도 이거를 받아들이기까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어떻게 내가 학대를 받았어. 이게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 정서적 학대를 또 눈치채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정서적 학대를 하는 부모라고 해도 늘 학대만 하진 않습니다. 잘해줄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일단 밥도 먹이고 잠도 잘 재우고 학교도 보내고 뭐 학원도 보내고 때로는 박물관도 데려가고 놀이공원도 데려가고 또 뭐 생일에는 친구들을 뭐 불러서 생일 파티도 해주고 뭐 되게 잘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다가 부모가 감정적으로 만일에 자기가 어떤 힘든 상황에 처하거나
오늘 회사에서 뭐 어떤 일이 있었거나 누군가에게 무시를 받았거나 이럴 때 갑자기 아이에게 화풀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평소와 비슷합니다. 그냥 학교 갔다가 집에 와서 숙제하고 그냥 뭐 TV도 보고 공부도 하고 그러다가 저녁에 같이 부모님과 밥을 먹으면서 다른 때와 비슷하게 그냥 학교에서 있었던 이런저런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때는 부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라고 막 격려를 하고 그러기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부모님이 너 지금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너 누가 이렇게 쫑알쫑알대라 그랬어? 막 이러면서 같은 상황에서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그럼 아이는 얼마나 황당해요. 그리고 이게 뭐지? 우리 부모님이 맞나? 이게 뭔가 이상한데? 라고 느끼게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갑자기 뭐 숙제를 했냐고 와서 막 숙제 검사를 하면서 지금 너가 이렇게 해도 되냐? 막 애를 또 잡는 겁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 너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뭐 걱정이 된다라느니 아니 지금 성인인 된 입장에서는 아니 본인 인생이나 신경 쓰세요라고 말을 하겠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다 상처가 됩니다. 아니면 뭐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갑자기 막 하소연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진짜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너만 없어도 더 잘 나갔을 텐데. 막 이런 자기의 어떤 불편함이나 불행을 다 자식 탓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이미 태어나 버렸는데. 근데 나 때문에 힘들대. 그러면은 나를 부정하는 이런 부모, 나를 낳아준 사람이 나를 부정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같으면 그러면 그렇게 힘들면 나 그냥 다시 뱃속으로 집어 넣어버리세요. 뭐 이런 말 할 수 있지만 어릴 때는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존재인가? 나는 세상에 있으면 안 되나? 왜 우리 부모님은 나를 낳아놓고 사랑하지 않지? 나는 세상에 필요 없나? 그럼 나는 죽어야 하나? 이런 생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가 되게 불안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자식은 오히려 부모에게 매달립니다. 일반적이라면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뭐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이런 사람은 나도 같이 화를 내거나 무시하거나 거리를 두는 게 그냥 바람직하고 그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부모 자식 관계에서는 그러지가 않아요. 오히려 자식이 그 결핍된 애정을 보상받고자 더 부모의 뜻대로 하려고 해요. 더 부모 눈치를 보고 자기 마음보다는 부모의 마음을 살핍니다. 그러면서 더 부모 마음에 들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구는 무시하고 억압을 하면서까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부모 입장에서는 예쁘게 보입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이가 행동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착한 아이 컴플렉스, 착한 딸, 착한 아들, 가짜 효자, 효녀가 탄생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탄생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가 자기에게 어떤 온전한 사랑을 주지 못해도 계속 부모에게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기를 학대했다고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부모가 잘해줄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부모의 그런 애정을 갈구를 하면서 부모님과 갈등 없이 그렇게 살아가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치명적인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언제까지고 부모가 내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데 부모님의 말이 늘 맞지는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